자, 오늘 어제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이가 김영철이한테 방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활짝 웃고 있고, 또 김정은이 손에는 트럼프의 친서가 들려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이 입에서 트럼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는다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이 실질적인 절차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하면서 미국 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협상을 통해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예 핵리스트를 북한을 보고 제출하라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초기 조치를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검증과 ICBM 폐기에 초점을 이렇게 뒀다. 영변의 핵시설이 미래의 핵인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다 핵으로 뽑아버릴 만큼 다 뽑아먹은 과거의 시설인데 이걸 갖다가 북한이 파괴하는 것과 도대체 비핵화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풍계리, 동창리, 영변같이 이미 과거에 핵을 만들고 난 빈 껍데기 시설들을 미국 앞에 내놓고 폭파하고 검증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ICBM을 몇 개 가졌는지, 그 이동식 발사대가 몇 개인지 미국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개를 북한이 파괴한다면 미국은 지금 뭐라도 던져줄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핵 동결 상태에서 ICBM만 없애고 미북 간의 비핵화가 끝나버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에 해주는 것만큼은 특별히 예외로 한다.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그리고 한미훈련을 영구 중단하고 한국에는 전투부대가 없이 참모부대들만 좀 남아있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미군들을 전부 철수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국내적으로는 평화를 이루어냈고 핵위협을 제거했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절약했다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면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이미 문재인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 1조 3,554억을 내라고 요청했다라는 부분을 회담 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소식통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문재인이 G20 회의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체코 프라하 가서 관광이니 뭐니 그 난리를 뜨고 트럼프를 만나서 말한 부분이 김정은이 방남을 미국이 용인해 달라 그 말하러 갔지요. G20 가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외국들과 뭘 이야기했는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둘이서 뭐 한 그때 20분인가 뭐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트럼프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그때도 나왔었죠. 이제 그게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때 G20 그 회담에서 둘 사이의 만남은 구석의 한 모퉁이에서 잠깐 만나는 풀 어사이드라는 방식으로 30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빠듯한 중에도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이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요구한 것이 있냐라고 묻자 여러 가지가 있었다. 양측이 굉장히 짧게 한마디씩 하고 넘어간 걸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빙 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1년 주둔 비용이 40억 달러인데 한국은 6억 달러만 내고 있어 2배인 12억 달러를 내야 된다. 근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9,602억을 냈고 우리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적당히 조절을 하자라고 성실하게 트럼프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죠. 자, 지금 주한미군 전체의 주둔비 비용은 17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1,9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절반쯤인 8억 800만 달러를 이렇게 한국이 2015년은 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이 무조건 10억 달러를 단위 이상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한국이 10억 달러 그리고 1 빌리언 이상 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12월 달이라는 한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오다가 이제는 이 문제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내놓을 카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지금 돼버려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김영철, 김혁철, 박철 해서 대미 라인의 3철을 새롭게 북한이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미국 측의 CIA의 대북 스파이 라인을 맡은 사람이 과거에는 앤드루 킴이라는 한국계 교포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007 작가 플레밍 이름을 쓰는 이름도 누구인지 신원도 확인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보안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 측에 미국 간에 거래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측에서도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데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미 훈련이 유예되고 핵 동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큰 우려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핵 동결 차원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만 그냥 미국 국민들한테 사기로 이제는 북핵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ICBM만 파기하고 북한 핵은 동결됐다고 이야기하고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사고를 치느냐. 북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은 더욱더 북한과 평화를 구축해야 돼요. 왜?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미국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니까. 핵동결로 간다면 그건 무조건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국 연락사무소 미국 대사급 관계 수교 이렇게 가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핵동결, 핵인정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훈련 중단은 당연한 거고 감축 그리고 한미동맹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유사일의 최악의 한국의 안보 위기에서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단일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미국이 미북 회담을 서두르지 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방송에서 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만큼의 노력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최대한 미북 정상회담을 늦추도록 해야 됩니다. 2월 말이 아니라 3월로, 4월로, 5월로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문 정권이 전국 주도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주도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미북이
지금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다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 조기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다. 문재인은 몇 달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주동력이 상실될 거라고 보고 그 전에 알박기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완전히 그냥 박아놔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합의들이 다 비핵화와 관련 없이 돼버리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 이런 알박기 시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저항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임종석 등 주사파들은 일부러 대한민국 국민이 또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1조 원 이상 해주면 이탈할 수 있다. 누구요? 누가 지지 기반이에요? 주사파들, 빨갱이들이 지지 기반이에요? 친북, 종북들이 지지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집권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벌어지는요. 무슨 일본 비행기가 낮게 날아갔니, 군사적 긴장이니, 위기니 하는 거요. 아베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도요. 지금 문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일본과의 계속 긴장을 조성해서 국내적으로 종북, 친북 좌파들을 단결시키고 그리고 일본이라 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위안부 징용이라 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이 무지한 국민들을 다 그쪽으로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한, 미, 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까? 결국 일본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동맹은 해체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 송영길이가 한일 무슨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폐지하지 않는데 폐지 안 해도요. 이제는 정보 교환도 안 됩니다. 일본도 한국을 더 이상 북한 편에 붙었기 때문에 동맹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를 일본도 해체를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이 일본보다 더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국방백서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 다음에 들고 놓을 내용이 유엔사 산하 6개의 일본의 후텐마 기지가 한국의 유사시의 병참 지원 기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건 못하겠다. 아예 미군이 일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바꾸고 유엔사에 관련되는 내용은 정리하자라고 일본이 머지않아 들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6개의 미군 기지는 유사시의 한국 지원 병참 역할을 상실해 가는 쪽으로도 몰려갈 수 있고요. 또 한국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한국하고 통화 수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어요? 혹자는 97년 IMF 때 일본이 통화 수합 해줬냐고 하는데 그때도 미국이 한국에 바뀐 김대중 정권을 손을 좀 본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주변을 보고 다 도와주지 마라 하고 고립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죄를 안 부리려고 참고 있겠지만은 지금 한국인 53세 남성 등 2명이 북한에 송금을 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정제유 350톤 가량을 가져갔다. 또 한국이 지금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이 가관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카드로 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그런 대로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이 한국을 봤을 때는 문정권은 북한의 대리인이자 스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배가 북한 배를 만나니까 일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것들이 또 만나서 뭘 퍼주고 주고받나 감시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났고 이제는 점점 일본이 감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요.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로 군사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한국당이요. 한국당에 대권, 당권 놓는다는 사람이 분명히 선포할 게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핵 인정으로 가고 ICBM만 폐기하고 적당히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뽕이니 어쩌니 트럼프 각하가 다 해결하니
집요하게 저한테 댓글 달면서 무슨 황장수가 세상을 제대로 못 보니 한 개만 보니 트럼프가 여러 수를 보고 있니 개 같은 소리 그만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 거 보지 말길 바라요. 저는 분명하게 한국당이 이번 당권 저는 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거 다 물으려고 합니다. 당권으로 도전하는 사람,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 또 총선과 대선의 공약 사항으로 한국, 일본, 대만,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자고 이렇게 협약을 맺을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길 바랍니다. 왜 한미일 삼국 이 핵 개발이 중요한가 하면요. 북한 뒤에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도 중국에 의해서 대만의 존립이 언제 중국이 침략할지 몰라요. 미국이 조금만이라도 대만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면 중국은 대만을 금방 먹어버릴 겁니다. 자, 일본도 지금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일본이라는 열도를 일본 스스로 방어해야 되고 자위대를 해체하고 일본군을 갖다 가져야 될 처지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일본 자위대가 군으로 가는 것을 찬성한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중국이 위협이지 한일 간에 전쟁 날 가능성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삼국이 다 핵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핵무기를. 그래서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자.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부 다 핵으로 대치하는 그런 핵대 핵으로 가야 된다. 미국의 해구산을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믿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략자산을 벌써 배치를 안 해요. 해구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국이 쏘는 ICBM과 미국이 잠수함에서 쏘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폭격기 B-50이나 B-1B 등이 실어 나르는 또 핵무기 그 세 개가 미국의 해구산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전략자산은 오지도 않고 북한의 ICBM을 폐기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ICBM으로 지켜주겠다는 말도 황당한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미국 대신에 한국이 일본, 대만과 더불어서 핵을 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선다라는 구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저 멍청한 트럼프 같은 작자가 돈으로 동맹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을 치고 북한과 뒷거래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미국에 줄 분담금을 거두자. 그래 그것도 좋습니다. 그다서 줄 사람은 주세요. 어떻게 줄 거예요? 줄 방법도 없고 거둘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 돈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국, 일본, 대만, 삼국이 공동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일단 집권을 못했으니까 대만에 지금 뭡니까? 민진당 차잉원 정권이나 또 일본의 자민당 정권에다가 아시아 이 삼국이 공동으로 핵 개발을 하자고 그렇게 그는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에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는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너네는 북한을 핵을 개발하고 뒤에서 부추기고 실제로는 겉으로는 말리는 척 뒤에서는 지원 다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고 가는 순간에 우리는 핵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거는 이 국제적인 연대 관계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한국은 독자 핵 개발로 가겠다고 한국당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총선 대선에서 국민에게 동의를 받겠다고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은 이걸 다 발표하고 다음 달 27일에 당선되면 곧바로 독자 핵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삼국의 공동 핵 개발을 핵 보유를 선언하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도 발칵 뒤집어져서요. 북한하고 딜 치려는 부분이 서dob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는요. 다른 방법으로 막을 방도가 없어요. 한국도 이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핵 동결을 하겠다면 정권은 그렇게 그게 원하는 거라서 그렇게 몰고 갈지
몰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친북적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핵을 개발하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선거 때 내걸고 우리가 정권을 얻으면 미군 가라, 우리도 핵을 개발해서 북한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아 전체가, 동북아시아가 핵과 핵으로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중국이 지랄하거나 말거나 이제 눈 딱 감고 그렇게 가겠다고요. 중국이 지랄하면 너네 북한부터 없애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지 마라, 그럼 북한에 핵 인정 안 할게, 다시 묻어 붙일게, 그렇게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독자적인 핵 개발로 가겠다. 또 한국, 일본, 대만이 공동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